까치와 까마귀 울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으로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오고 까마귀가 울면 나쁜 소식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사극에서도 나쁜 소식을 암시할 때는 까마귀 울음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최욱은 동네 산행을 할 때도 까마귀를 보았는데요. 계룡산에도 까마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 까마귀가 울면 나쁜 소식을 듣게 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까마귀와 까치는 나라마다 관념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까치를 길조로 여기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이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런 노래도 있고, 그것처럼 까치는 우리나라에서 길조로서 상징적 새로 인식을 하고 상징적으로 길조로 여겨왔던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까치는 무조건 길조고 까마귀는 흉조냐?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태초에 까치가 문 앞에서 우는데 기분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까치가 울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네, 길조네,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원래부터 길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까치는 무조건 길조고 까마귀는 무조건 흉조라고 근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아주 태고에 까치가 날아와서 기분 좋게 짖었는데 그분이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까치는 길조야 하면서 길조라고 계속 소문을 퍼뜨리다가 우리 국민 정서에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까치는 길조,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와, 이런 선입견, 이런 관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일본에서는 또 까마귀를 길조로 여깁니다. 까마귀가 날아오면 아주 길한 일이 생긴다. 까마귀가 울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길조로 여깁니다. 역시 일본에서는 까마귀가 깍깍깍 울었는데 좋은 일이 생겼어. 저 새는 길조야. 희망의 새야. 기분 좋은 새야.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소문을 한 번, 두 번 내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길조로 관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까마귀는 효조라고 해서 그 새끼 까마귀가 어미를 먹일 걸 물어다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효조라는 말을 씁니다. 까마귀가. 그리고 이 까마귀는 영혼을 달래주는 새라고 해서 또 효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까마귀는 일본에서는 까마귀가 울거나 날아오면 기쁜 일이 생긴다고 해서 길조로 여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까마귀는 흉조로 여겼느냐? 이 까마귀는 효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슬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날아왔던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자식들은 이 예시를 알고 준비를 바르게 하고 정말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까마귀가 예시를 해주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까마귀가 울자, 한마디로 그 있잖아,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까마귀가 울고 났는데 돌아가신 거야. 그때부터 어떤 관념을 가졌냐면, 까마귀가 울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슬픈 일이 생긴다라고 흉조 관념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 까마귀가 흉조를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고, 이 까마귀는 효조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올 때 예시를 해주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며 그 부모가 돌아가실 걸 슬퍼히 여겨서 예시를 해준 것이며 함께 슬퍼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우리는 부정적으로 해석만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풀어주면 까마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돌아가시기 전에 와서 울었어요. 그러면 집안에 이런 슬픈 일이 올 것이니 효심을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라는 예시를 해주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나고 나서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니까 이걸 효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흉한 일이 생겼다, 슬픈 일이 생겼다, 부정적 관념으로 인식을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 흉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또 까마귀는 알다시피 검잖아요, 색깔이. 이 검은 색깔은 북방을 뜻하고 검은 색깔은 북망산천을 뜻하고 검은 색깔은 저승을 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까마귀를 그 돌아가신 분 상징, 또 어떤 죽음의 예시 또는 흉조의 예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념이지 까마귀는 무조건 흉주고 까치는 무조건 길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까치가 울었는데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보세요, 까마귀가 울었는데도 돌아가실 수 있고, 또 까치가 울었는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까마귀가 울었는데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님들 때부터 내려온 하나의 습이며 관념이며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선입견의 어떤 관념이다. 그래서 까치는 무조건 길조요, 까마귀는 무조건 흉조라는 건 나라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며 관념이 다르며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념으로 길조, 흉조지 근본 자체가 길조, 흉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꽁 알죠? 꽁이 내가 날아가는데 확 날아가면 아들 낳는데 누가 이렇게 소문을 내. 예를 드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러 가든 뭐 나무를 캐러 가든 꽁을 보면, 꽁이 훅 날아가는 걸 보면 아들 낳는데 이렇게 누가 소문을 내. 그러면 그게 몇 대 지나가고 몇십 년이 지나가면 그 마을의 풍습이 돼버려요. 그 마을의 풍습은 도의 풍습이 될 수도 있고 도의 풍습은 나라의 풍습이 돼버릴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돼지 꿈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죠? 실제 돼지 꿈을 꾸고 좋은 일이 생긴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돼지 꿈 꾸고 나서 복권 샀지만 안 된 분이 훨씬 많지요. 아무 일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좋은 일 생긴 사람보다. 그러나 돼지 꿈 꾸면 좋다라는 우리의 어떤 길몽 관념, 이 길몽 관념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인식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까치나 까마귀도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관념으로서 만들어진 길조, 흉조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까마귀나 까치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근대에 이르러서는 까치가 거의 드물고 까마귀 떼가 많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는 99%가 까마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99%. 가는 곳마다 까마귀야. 그리고 까마귀가 얼마나 큰지 말씀해 드릴게요. 통닭만큼 커. 아니, 통닭이 시골닭. 통닭만큼 이렇게 크다니까, 까마귀가. 진짜.
우리가 요만해야 되는데 이만해. 통닭만큼 커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까마귀가 짖어. 그러면 그 여행객들한테 그 까마귀들이 다 흉조를 나타냅니까? 그렇지 않다. 심지어는 이 계룡산에도 까마귀를 제가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산소 갈 때도 까마귀 짖는 걸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개념치 않는다. 지금은 을에 까마귀가 설치고 있고 까마귀 떼가 곳곳마다 설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까마귀가 짖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까마귀 짖었으니까 무슨 불길한 일이 생길 거야? 나쁜 일이 생길 거야? 이런 편견을 가질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까치가 짖는 걸 보면 기분이 좋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기분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조로 만들어 놓은 건 우리나라 풍습이다. 그리고 저 까마귀를 길조로 만들어 놓은 건 일본 나라의 풍습이고, 이건 나라마다 상징적 관념, 만들어 놓은 관념, 선입견의 관념으로 만든 하나의 이름이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까마귀를 우리가 긍정적인 잣대로 바라보면 까마귀도 기분 좋은 새가 될 수 있고, 저 꿩도 기분 좋은 새로 바라보면 기분 좋은 새가 되고, 저 까치도 기분 좋은 새로 바라보면 기분 좋은 새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까마귀 떼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고 곳곳마다 까마귀 짖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편견에 붙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